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비대위부터 코미디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에 주호영이를 앉히는 거,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낙점을 한 거죠. 근데 비대위원장에 주호영이를 앉힐 때에 이미 비대위가 나는 구성된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앉히고 자동적으로 동시다발로 비대위원 9명이 발표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못하는 거야. 아직도. 당연직 9명인데 그중에 당연직이 3명이야. 근데 뭐냐면 주호영이 1명이 들어있죠. 권성동 성일종 정책위 의장을 당연직에 집어넣는다는 거야. 그러면 비대위를 왜 만들어? 네? 탄핵 주동 세력 주호영, 권성동, 이른바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적 혐오 인물 권성동, 주호영이가 당연직 3명이고 당내 인사 3명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을 보니까 무슨 초선들 어쩌고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사람. 일부 인사 3명을 보니까 무슨 뭐 당구 여제 누구, 무슨 뭐 장애인 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받, 한마디로 이건 끝난 거야. 완전히 끝났어. 네? 완전히 끝난 거야 이건. 지금 비대위원회란 게 뭐냐면 이준석 청산위원회예요. 그러면 이준석의 이 여론전에 맞짱을 틀 수 있는, 그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싸워? 주호영부터가 이준석하고 화해하자는 마당에 누가 싸우냐 이거야.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정치할 것 같으면 정말 빨리 하야해야 돼.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 보수 정권이 완전히 좀 붕괴되고 있는 거야. 정말 웃기지도 않는 짬뽕들 모아다가 무슨 비대위원이야. 당구 치는 사람, 무슨 장애인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 이게 무슨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이냐 말이야. 어제 8.15 광복절 행사하는 거 보세요. 용산 대통령실 앞에 그 잔디밭에서 하는 거 봐봐. 천막 치고 하잖아. 천막 치고. 그 무대 배경을 보세요. 이건 고등학교 축제도 안 돼.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 이 목소리 조절을 못해가지고 처음부터 소리 지르는 거 보세요. 아마추어 대통령의, 정치 초년병 대통령의, 정치 초년병 대통령에 걸맞는 그 천막 치고, 대한민국에 얼마나 좋은 장소가 많아요. 문재인 정권 때의 그 8.15 광복절을 보라고.
광화문에서 말이야, 무슨 백범 김구 선생처럼 말이야, 한복 입고 나오고 말이지, 뒤에 2030 데리고 나오고, 이건 정말 완전 전문가적 느낌이 전혀 없어요. 윤석열 정권의 그 실력, 그 초라하기 그지없는 실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비대위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비대위원장부터 주호영에다가 비대위원 면면을 보니까 그런 비대위 뭐하러 하나?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비대위 구성을 못하는 거야. 자, 6번째입니다. 박근혜 잊지 않은 8.15 태극기예요. 네. 어제 물 좀 마시고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서 첫 번째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광화문 일대가 태극기 집회로 성황을 이뤘어요. 왜 태극기 집회가 윤석열 정권으로 정권 교체가 됐다고 한다면 8.15의 광화문에 태극기 집회가 열려야 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 보수의 불만이 어디까지 차 있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어디까지? 어제 광화문에 태극기 집회가 왜 성황을 이뤘냐 이거야.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서 충격을 받아야 돼. 충격을. 근데 그 태극기 집회에서 나온 목소리 가장 큰 목소리가 뭐냐? 박근혜 탄핵은 억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는 소리였어. 복귀해야 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멀쩡하게 있는데 이 대통령 돼가지고 지금 100일이 안 됐어. 내일이 100일이야. 그런데 광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복귀하라. 이게 나오고 있는 거야 지금. 어제 서울신문사 앞에 그 버스 정류장이 있잖아요. 서울신문사 그 프레스센터 앞에 이런 게 버스 정류장에 붙어 있는 거야. 무궁화꽃 박근혜, 무궁화꽃 다시 핀다. 다 복귀해야 한다는 거지. 윤석열 탄핵 몰리면 탄핵 반대 누가 할까? 이런 걸 누가 써붙이라고 시켰느냐? 이게 민심인 거야 이게 지금. 응?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우파가 찍어서 대통령이 됐는데 하는 것을 보니까 이건 그야말로 이재명 뺨치는 말이야. 김대중의 양아들이고 노무현의 문화생이고 문재인의 제2기 정권이고 종합적으로 좌파 4기 정권이야.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광화문에 몰려가지고 무궁화꽃 박근혜, 무궁화꽃 다시 핀다. 윤석열 탄핵 몰리면 탄핵 반대 누가 할까? 이런 걸 써붙이는 거야. 이 소위 말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 보수의 불만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향수, 이른바 박근혜 향수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은 살아있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어제 뭐냐? 8.15 광복절에
광화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야. 뭐 전광훈 목사의 뭐 자유통일당 을 비롯해 가지고, 물론 뭐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이 무슨 박근혜 대통령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그런 정당이나 교회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태극기 집회가 그만이 몰린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살아있다는 대표적 증거, 다름 아닌 민초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야.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돼. 응? 이걸 박근혜 대통령이 민초 속에서, 민초의 마음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살아있다는 걸 박근혜 대통령이 모른다? 지금 모르고 있다? 그리고 외면하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 어림없는 소리야.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침묵이라는 것은 정치 재개를 포기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거야.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침묵이라는 게 폭풍전야의 침묵이요, 폭풍전야의 고요로 해석하는 게 온당하다는 거야. 바로 이거야.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광복절을 맞이해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박근혜 복귀하라 복귀하라 구호가 나오고 있잖아. 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재개는 언젠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볼 때 이 박근혜 대통령의 본격적인 정치 재개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네? 어제 광화문에 모인 그 국민들만 다 모아도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세력화 또는 박근혜 신당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그 잠재력, 그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모은 게 아니야. 근데 자발적으로 그러한 박근혜 대통령을 외치는 그 모임이 광복절에 버젓이 그게 그런 모임이 성사되고 있다는 거. 그 인력만 모아도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세력화 또는 박근혜 신당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단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신당 창당이란 거 2개월이면 2달이면 끝납니다.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이면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따라올 수 있는 이 대중 조직력과 동원력에서 지금 대한민국 보수우파 중에 박근혜 대통령을 따라올 인물이 누구 있냐 이거야. 그걸 홍준표가 할 거야, 안철수가 할 거야, 누구 할 거냐 이거야. 국민의힘이 공중분해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의 위기에 몰릴 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출현은 이건 저는 기정사실화된다 이렇게 봅니다. 단지 서두를 필요 없다 이거야. 박근혜 신당 2달이면 끝납니다. 2024년 4월 총선이 저는 중대 고비가 될 거다.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경천동지할 변화가 오고야 말 것이다. 왜? 왜 그렇게 보느냐? 국민의힘이 이대로 간다? 어림없는 소리다 이거야. 국민의힘이 이렇게 굴러간다? 이 엄청난 자가당착과 자기 모순, 이 혼란을 갖고서 그냥 굴러간다? 어림없다 이거죠.
2024년 4월 총선을 계기로 대한민국 정치 지형의 경천동지할 변화는 반드시 올 것이다. 사필 규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어느 순간에 사필 규정이 벼락처럼 닥치는 그런 순간이 나는 온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오버했습니다. 105분 동안 여러분께 거침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윤창중 왜 이렇게 사느냐? 왜 이렇게 사느냐 이거야? 에? 왜 이렇게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준비해가지고 방송하느냐? 제 스스로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쪽팔리는 인생, 이건 내가 원해서 내가 하는 겁니다. 네, 소위 말하는 내적 동기예요. 저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